형제 자매는 멀리 살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피 한 방울 섞인 사이는 평생의 내 편이 되기도 하고 평생의 남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형제 자매 관계를 이렇게 착각합니다. 어릴 때 함께 컸으니 시간이 지나도 알아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룹니다. 어색하다는 이유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서운함이 쌓여도 그냥 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야말로 관계를 끊는 칼입니다. 관계는 싸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상속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누가 더 성공했느냐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혹은 끝내 하지 않은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못처럼 박힙니다. 그리고 그 못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당신도 알 겁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순간은 늘 비슷합니다. 서로의 삶이 바빠진다고 말할 때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입니다. 괜히 오해할까봐 말을 아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연락할 이유가 사라진 날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핏줄이 아니라 일정표 속의 타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뒤집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와 평생 가까워지는 비밀은 자주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을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딱 5가지 말입니다. 이 5가지 말이 멀리 사는 사이를 가까운 사람으로 바꿉니다. 말은 행동보다 빠르고 마음보다 깊고 시간보다 오래 남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형제 자매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부터 바꾸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쉬운 말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를 다음에서 바로 꺼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말은 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마음이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약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단단한 척합니다. 바로 그 단단함이 관계를 서서히 굳게 만들고 결국 깨지게 합니다. 중년 이후에 형제자매 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미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서운해도 웃고 넘깁니다. 바빠도 틈을 냅니다. 그러나 50이 넘으면 마음의 여유가 줄어듭니다. 책임이 늘어납니다.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돈 문제가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를 향한 말이 계산으로 바뀝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는 내 편이기 전에 자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쉽게 멀어집니다. 더 깊은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크게 느끼도록 마음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모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셨던 사람입니다. 같은 밥상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큽니다. 친구에게는 그러려니 넘길 말이 형제자매에게서는 칼이 됩니다. 왜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이 질문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은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기웁니다. 침묵이 시작되면 관계는 급속히 약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서로의 소식이 끊기고 어느 순간 남의 소식을 남에게서 듣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은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누가 더 필요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오해가 잘 생깁니다. 상상이 잘 생깁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는 상상이 잘 생깁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상상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년에 숨은 공포가 섞입니다. 노후의 공포입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관계가 줄어듭니다. 친구도 줄어듭니다. 모임도 줄어듭니다. 직장도 떠납니다. 남는 것은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마저 멀어지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언젠가 내가 힘들 때 기대해 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집착합니다. 더 따지게 됩니다. 더 서운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형제자매 관계를 더욱 거칠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형제자매는 비교의 거울입니다. 누가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부모에게 더 사랑받았는지 비교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비교가 움직이면 말이 변합니다. 축하해야 할 자리에서 미묘하게 차가워집니다. 힘들다는 말을 들을 때 진심으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쁘면서도 불편합니다. 이런 감정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남 같다. 그 말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멀리 살아도 평생 내 곁에 남아줄 형제자매 관계를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야 합니까? 자존심입니까? 비교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나오는 뿌리, 마음의 원리입니다. 다음에서는 그 원리, 즉 형제자매 관계를 살리는 5마디가 왜 힘을 갖는지 그 근본 법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말을 빌리면 사람은 관계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공이 인생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인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마음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말로 유지됩니다. 말은 마음의 모양입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말은 마음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도 어떤 말로 꺼내느냐에 따라 관계의 운명이 갈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있으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없으니 상대는 모른 채 지나갑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이 없으니 상대는 차갑다고 느낍니다. 마음은 있는데 타이밍을 놓치니 상대는 무관심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마음이 있어도 말이 없으면 관계는 굼습니다. 관계는 배고프면 삐뚤어집니다. 관계는 배고프면 의심합니다. 관계는 배고프면 상처를 만들고 상처 위에 또 상처를 올립니다. 김영석 교수의 인생 철학에서 중요한 축이 하나 있습니다. 존중입니다. 존중은 예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존중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형제자매에게 던지는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의 삶은 의미가 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내 세계 안에 두고 있다. 이 선언이 반복될 때 관계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내리면 거리가 멀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면 시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음은 끌어당깁니다. 사람은 자신이 품고 있는 감정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감정의 모양대로 되돌려줍니다. 따뜻함을 내보내면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무시를 내보내면 무시가 돌아옵니다. 불신을 내보내면 불신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구조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결국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다시 내 마음을 바꾸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가장 빠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공기가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해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이렇게 관계 운명이 바뀝니다.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특히 강력한 법칙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작은 말에 크게 반응합니다. 가까운 사이는 작은 말에 오래 남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한마디로 평생의 마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는 기억이 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의 장면을 공유합니다. 같은 부모의 숨결을 공유합니다. 같은 집의 냄새를 공유합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더 깊이 치유하기도 합니다. 상처도 깊지만 회복도 깊습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 관계의 무서움이자 축복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증명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은 말로 바뀝니다. 말로 길을 내는 것입니다. 길이 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따라오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5가지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5가지 말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첫째, 말은 상대의 존재를 살립니다. 존재를 살리는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둘째, 말은 오해를 끊습니다. 오해는 침묵에서 자랍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오해를 말라 죽게 합니다. 셋째, 말은 자존심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존심은 관계를 지키는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말은 비교를 약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마음을 좁히지만 인정의 말은 마음을 넓힙니다. 다섯째, 말은 시간을 단축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단 한 문장으로 마음의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느꼈을 겁니다. 형제자매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선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고 정확한 말이 필요합니다. 짧고 따뜻한 말, 짧고 단단한 말, 짧고 진실한 말. 그 말이 반복될 때 관계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이 힘들 때 형제자매가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은 말로 열립니다. 이제 다음에서 그 5가지 말을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그냥 문장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톤으로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다음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5가지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은 늘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깊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마음을 방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설득이 아니라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평가가 아니라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내 덕분이다. 이 한마디는 사람을 살립니다. 형제자매는 어릴 때부터 서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말로 옮기는 순간이 적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정받을 때 관계를 지킵니다. 내 덕분이다 라는 말은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나는 너를 공기로 취급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당연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존재를 기억한다.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푸는 열쇠입니다. 특히 멀리 살아서 자주 돕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강력합니다.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됩니다. 안부 전화를 받았을 때, 생일에 짧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부모님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때, 그때 짧게 말하십시오. 네 덕분이다. 네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이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당신을 편한 편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편한 편으로 분류된 사람은 멀어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번째 말입니다. 내 마음 이해한다. 형제 자매 사이에는 오래된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 서운함은 논리로 풀리지 않습니다.
서운함은 이해로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랬냐?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 방식은 관계를 더 멀게 합니다. 반대로 네 마음 이해한다 라고 말하면 상대의 방어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동의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네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내지 않게 만듭니다. 상대가 투덜거리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때 바로 이 말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이해한다. 지금 많이 지쳤겠구나.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이어갈 다리를 놓습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내가 부족했다. 형제자매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 책임에 대한 줄다리기에서 생깁니다. 누가 더 했는지, 누가 더 챙겼는지, 누가 더 희생했는지 이때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관계를 얻습니다. 내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순간 멈춥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싸움은 상대의 사과를 끌어내기 위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받으면 마음이 풀립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죄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내가 부족했다라는 말은 책임을 전부 뒤집어 쓰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 내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들어가면 과거의 오해가 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다음 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랬다. 그 말이 나오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네 번째 말입니다. 네가 우선이다. 이 말은 오해를 자르는 말입니다. 멀리 사는 형제자매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가족이 우선이고 나는 뒷전일 것이다. 이 생각은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네가 우선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우선순위를 말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약속이 아니라 작은 확신입니다.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먼저 듣겠다. 네가 필요할 때는 내가 먼저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네가 우선이다. 이 말은 상대의 불안을 낮추고 당신을 믿을 근거를 줍니다. 사람은 불안이 줄어들면 연락을 더 합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마음을 더 엽니다. 다섯 번째 말입니다. 우리 편이다. 형제자매 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기둥은 소속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말입니다. 형제자매는 결국 한 편이라는 감각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각자의 가족이 생기며 이 감각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편이다. 누가 뭐 해도 우리는 한 편이다. 이 말은 관계의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밖에서 갈라놓으려 해도 비교가 흔들어도 돈 문제가 비집고 들어와도 우리 편이다 라는 말이 기준이 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특히 친척 모임, 상속 이야기, 부모님 돌봄 이야기 같은 민감한 순간에 이 말이 큰 힘을 갖습니다. 우리 편이다. 그 말이 나오면 싸움의 방향이 바뀝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말을 그냥 던지면 안 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말하면 상대는 바로 압니다. 계산으로 말하면 상대는 바로 느낍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말의 힘을 2배로 만드는 방식, 말이 진짜가 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 당신의 안쪽에서 시작됩니다. 이 5가지 말을 진짜로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이고 말이 다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말을 먼저 던지고 마음을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어색합니다. 그러면 들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멀리 살아도 시간이 없어도 말 한마디가 진심이 되도록 만드는 훈련입니다. 첫째, 말을 하기 전에 침묵을 10초만 지키십시오. 전화든 메시지든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10초를 비우십시오. 그 10초가 당신의 감정을 정리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와도
10초를 지키십시오. 자존심이 올라와도 10초를 지키십시오. 그 10초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늘 관계를 살리러 간다. 나는 오늘 이기러 가지 않는다. 나는 오늘 따지러 가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말투를 바꿉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둘째, 짧게 말하고 길게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자매의 대화가 깨지는 순간은 늘 같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때입니다. 변명이 길어질 때입니다. 과거 이야기가 길어질 때입니다. 길어지는 순간 상대는 방어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나는 말은 짧게, 듣기는 길게. 먼저 5가지 말 중 하나를 짧게 던지십시오. 내 덕분이다. 내 마음 이해한다. 내가 부족했다. 네가 우선이다. 우리 편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질문 하나만 하십시오. 요즘 내 마음은 어떠냐? 요즘 가장 힘든 게 뭐냐? 이 질문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상대가 말하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듯 받아주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셋째, 매일 밤 자기 마음에 먼저 말하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못하는 말은 사실 자기에게도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3분만 하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5문장을 한 번씩만 말하십시오. 나는 덕분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이해로 관계를 잇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킬 사람이다. 나는 한 편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면 다음 날 실제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넷째, 형제자매의 얼굴을 떠올리고 한 장면을 미리 그리십시오. 사람은 준비한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마음이 덜 정리됩니다. 그래서 연락하기 전에 30초만 떠올리십시오. 상대가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는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상대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이것이 형제자매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말이 정확해집니다. 말이 정확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5째, 메시지는 길게 쓰지 말고 3줄 원칙을 쓰십시오. 멀리 사는 사이일수록 메시지가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길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3줄만 쓰십시오. 첫 줄은 인정입니다. 내 덕분이다. 내 마음 이해한다. 우리 편이다.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둘째 줄은 짧은 사실입니다. 오늘 문득 내 생각이 났다.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같은 말이면 됩니다. 셋째 줄은 질문 하나입니다. 요즘 괜찮냐? 시간 괜찮을 때 통화할 수 있냐? 3줄이면 충분합니다. 3줄이 꾸준히 쌓이면 관계는 살아납니다. 6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즉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온도를 낮추십시오. 형제자매는 감정의 온도가 높아지면 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마음 이해한다. 내가 부족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다시 말하자. 이 말은 회피가 아닙니다. 관계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내일 다시 말하자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잠시만 닫는 것입니다. 문을 닫지 않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킵니다. 7째,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작은 의식을 만드십시오. 큰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의식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같은 날, 안부 한 문장, 매달 한 번, 사진 한 장, 매달 한 번, 부모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의식은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둥입니다. 의식이 생기면 상대는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생기면 마음이 이어집니다. 마음이 이어지면 멀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방법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하면 우습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내 상처는 아직 남아있다. 바로 그때 당신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 저항을 넘지 못하면 5가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다음에서는 그 저항의 정체를 하나씩 잡아내어
조용히 무너뜨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안의 저항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항은 당신을 지켜온 본능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본능입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본능입니다.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이제는 당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은 이런 말로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 하면 진다. 이 생각은 아주 달콤합니다.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십시오.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연락을 먼저 했다고 지는 것입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면 지는 것입니까? 고맙다고 말하면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진짜로 지는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혼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먼저 말하는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나는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다. 이 선언입니다. 두 번째 저항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대가 안 변하면 소용없다. 맞습니다. 상대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즉시 변화가 아니라 누적 변화입니다. 한 번의 말로 사람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면 경계가 낮아집니다. 경계가 낮아지면 상대의 말투가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의 온도가 바뀝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열매가 늦게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항은 더 깊습니다. 나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 말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갑니다. 어릴 때 받은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비교당한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외면당한 기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상처를 피하는 방식이 언제나 안전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피하기 위해 관계를 끊으면 상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의 세계도 줄어듭니다. 세계가 줄어들면 마음의 숨통이 막힙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그 숨통이 더 절실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잊어버림이 아니라 새로 덮는 말입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따뜻함으로 덮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저항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 형제자매 앞에서 약해지면 무시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용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척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잘 사는 척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 이해한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합니다. 내가 부족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합니다. 내 덕분이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합니다. 이 말들은 약함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품격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 곁에 사람은 오래 머뭅니다. 다섯 번째 저항은 가장 교묘합니다. 너무 늦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합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몸이 굳습니다. 손이 멈춥니다. 그러나 늦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변명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태도로 회복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다 꺼내지 마십시오. 딱 한 문장만 보내십시오. 요즘 내 생각이 났다. 내 덕분이다. 이 한 문장으로 길이 열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언젠가 열립니다. 여섯 번째 저항은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집 문제부터 바쁜데 형제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 맞습니다. 중년은 바쁩니다. 그러나 관계는 시간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으로 만듭니다. 하루에 30초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당신의 꾸준함은 상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삶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이 신호가 관계를 붙잡습니다. 7번째 저항은 자존심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래도 먼저 말하기 싫다. 이때는 논리로 싸우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자존심인가?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자존심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이 기회입니다. 그 순간에 짧은 말 하나를 꺼내십시오. 우리 편이다. 네가 우선이다. 네 마음 이해한다. 말이 나오면 저항은 약해집니다. 저항이 약해지면 다음 말이 쉬워집니다. 다음 말이 쉬워지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항이 심한 날에는 목표를 낮추십시오. 5가지 말을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하십시오. 가장 쉬운 것 하나만 하십시오. 내 덕분이다. 이 한마디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통합니다. 고마움은 싸움을 줄입니다. 고마움은 경계를 낮춥니다. 고마움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순간 나머지 말들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상대를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저항을 조용히 다스리는 일입니다. 저항을 다스리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 말로 길을 내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그 새로운 당신의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떻게 형제 자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끌어당기는지, 그 결정적인 전환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견디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말로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품격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곁에 남기느냐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관계를 방치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나는 침묵으로 사랑을 착각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나는 자존심으로 외로움을 키우지 않겠다. 당신은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먼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먼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먼저 고마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의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을 크게 바꿉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먼저 내어주는 사람에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을 결국은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의 중심을 바꿉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이 되기로 한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 나는 말로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기준이 서면 삶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살고, 관계가 살면 인생이 덜 두렵습니다. 당신은 이제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낼 상대가 아닙니다. 같은 부모의 시간을 지나온 동행자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뿌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상대도 달라집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당신은 이제 대화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네 덕분이다. 네 마음 이해한다. 내가 부족했다. 네가 우선이다. 우리 편이다. 이 말들은 당신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짐은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관계에서 이기려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친절을 전략으로 쓰지 않습니다. 친절을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상대에게 점수를 받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인생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사람이 남는 인생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당신은 단단해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은 흔들리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한 문장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사람을 남기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당신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질문이 당신의 입을 열게 합니다. 이 질문이 당신을 외로움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될 것입니다. 5가지 말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형제자매가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말이 관계의 공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바뀌면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상대가 먼저 당신을 찾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먼저 걱정합니다. 먼저 다가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살렸구나.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5가지 말을 지속하게 만드는 결정적 한마디, 우주에 찍는 당신의 서명 같은 문장입니다. 다음에서는 그 문장을 당신 입으로 말하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댓글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운명으로 말하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합니다. 관계는 흐릿한 결심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는 선명한 선언으로 바뀝니다. 선언은 마음속으로만 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선언은 입으로, 글로, 흔적으로 남겨야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영적인 약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찍는 도장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서명입니다. 먼저 조용히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형제자매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지금 멀리 있어도 좋습니다. 지금 서먹해도 좋습니다. 지금 상처가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관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서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은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은 5가지 말을 기억합니다. 내 덕분이다. 내 마음 이해한다. 내가 부족했다. 네가 우선이다. 우리 편이다. 이 5문장은 당신의 말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얻습니다. 결국 외로움에서 멀어집니다. 결국 노후의 불안을 줄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 평안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관계를 붙잡는 영적인 맹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형제 자매와의 인연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노후가 바뀝니다. 노후가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결국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부탁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의 결심을 한 번 더 굳히십시오. 말로, 글로, 흔적으로 남기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에 이 문장을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형제자매와의 인연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남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심한 사람입니다. 선택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살리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말이 쌓이면 큰 인연이 됩니다. 작은 인정이 쌓이면 큰 신뢰가 됩니다. 작은 이해가 쌓이면 큰 평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다. 나는 말로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편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제 당신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멀리 살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5가지 말이 당신을 대신해 관계를 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조용히 힘든 날 당신의 전화가 울릴 것입니다. 그 전화는 당신이 만든 말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한마디로 지켜진다는